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유례 없는 쌀값 폭등,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일본의 농상,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부 장관이죠. 고이즈미 신지로 씨의 활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쌀값 폭등의 원인은 단순한 흉년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회의 고질적인 카르텔이 주도하는 사안이라 보이는데, 신지로는 이 카르텔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면서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 걸까요? 정치에선 적을 안 만드는 게 기본 아닌가요? 이번엔 고이즈미 신지로, 이하 신지로의 여러가지 활약을 정리하고, 그리고 왜 그가 굳이 이렇게까지 활약해야 하는지 제 나름의 생각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3년 쌀값이 살짝 오르는가 싶더니 2024년엔 쌀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이상기후, 외국인 급증 등이 거론되었지만 이는 근본적 원인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현재 유력하게 꼽히는 이유는 농촌과 이해관계를 가진 농림족위원과 농촌을 꽉 틀어진 일본 농협 JA와의 담합이죠. 이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비춤을 풀면서 비춤이란 표시도 떼어버리더니 여러 업체가 경쟁 입찰을 했음에도 JA가 독점으로 입찰받았고, 국민에게 풀어야 할 쌀을 JA가 풀지 않고 있음에도 전 농상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죠. 이를 해결했어야 할 전 농상은 난 쌀 안 부족하다, 선물 받은 게 넘쳐난다는 소리를 했다가 구설수에 올랐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려고 하자 도망치듯 사임했죠. 이렇게 온 국민의 먹거리에 관심이 쏠린 상황. 20안 내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5년 5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농상에 임명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6월 초까지 쌀값을 2,000원대로 되돌리겠다. 이를 위해서 비축미를 무제한으로 푼다. 만약 이래도 해결이 안되면 외국 쌀을 무관세로 푼다. 즉 그는 JA 그리고 농림족 위원들과 전면전을 시작한 겁니다. 그는 JA가 독점 입찰을 냈던 경쟁 입찰 방식 대신 직접 업체에 위탁하는 수의 계약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들과 직접 거래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긴급 재고 60만 톤이 시장에 방출되었으며 5kg 기준 소매 평균 가격이 4,285엔에서 4,200엔 초반대로 내려가나 싶더니 일부 마트와 유통점의 5kg당 2,000엔대, 일부 지역에서는 1,700엔에서 1,800엔 수준의 비축미가 유통되었죠. 이러자 이온, 이토요카도 등의 대형 할인점에는 쌀을 사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섰고, 이 쌀이 순식간에 동나면서 물가 안정이 조금이나마 이뤄졌습니다. 신지로는 추가로 20만 톤 재고를 더 방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투기 목적으로 전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매 금지 조치를 법제화했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요. 이런 과감한 개입 이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적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야당, 개중에는 정상적인 정책 질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파간다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야당인 국민민주당 당대표 타마키 유이치로의 질문입니다. 그는 5월 21일 대정부 질의에서 1년 지나면 가축 사려고 될 것을 국민에게 먹인다면서 공세를 펼쳐나갔죠. 또한 여당, 자민당의 노무라 데스로는 5월 31일 당과 상의하지도 않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규칙이라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라면서 강하게 공격했죠. 그 외에도 여러 방송에서 비축미의 품질을 문제 삼는 발언, 그리고 이에 따라 피해를 보는 업자들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신지로에 대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예전엔 한번 언론을 타면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대중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교차 검증도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신지로를 향한 공격의 진실은 무엇인가? 우선 타마키의 발언인 가축 사료, 임팩트가 상당히 강한 단어인데요. 사실 이건 말장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비축미라는 것은 보관기간을 초과하면 아무리 고급 쌀이라도 전부 사료로 만들기 때문이죠. 즉 쌀의 퀄리티와는 상관없이 비축미는 언젠가는 가축 사료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는 이런 말을 했는가? 일차적으로는 2025년 7월 선거를 두고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의 할아버지 시키타로가 오카 농협, 즉 JA의 조합장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의 지역구 카가와에 하는 산후기후동으로 유명한 곳이며 올리브 농장이 있는 등 농업으로 유명한 곳이죠. 즉 그도 농림족 위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타미키가 질의를 한 시점은 22년도 쌀의 수의계약이 끝나고 5월 30일에 21년 산 쌀의 수의계약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가축 사료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업체가 수의계약을 주저할 것이고, 그렇다면 신지로의 전략에 타격이 생기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발언 이후 동물 사료, 냄새 등의 키워드를 담은 덧글이 여러 뉴스에 도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신지로는 걸려들지 않았죠. 아버지의 주니치로는 미디어를 활용하는데 천재적이었습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넘어 미디어를 활용한 정치에 천재적이었죠.
그리고 그의 부인은 한때 국민 아나운서였죠. 피는 못 속이는 것인지 신지로는 바로 다음날 CCQ를 열어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내보낸과 동시에 시사평론가 타마가 토루와 대담을 진행했죠. 타마가는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고 발언했고 일반 국민들도 맛이 다른 건 확실하지만 맛있었다라고 평하면서 덕분에 가축 사료 파동은 해프닝으로 끝났죠. 여당의 공격은 어떨까요? 노무라 데스로는 신지로가 규칙을 무시했다면서 강하게 공격했지만 신지로는 강하게 대응했죠. 이것이 규칙이다. 일일이 물어보며 진행하면 빠른 속도로 대응할 수 없다. 국무대신인 자신이 판단의 책임을 지고 결정하며 그 결과의 책임은 국무대신인 자신이 진다. 이것이 정치에 있어서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면 대응했죠. 노무라의 발언은 오히려 내막이 쉽게 보입니다. 그의 지역구인 가고시마는 농업, 축산업, 어업, 전통공예로 유명하고 그는 농린적위원회 한 사람이기도 하며 이후 6월 11일 JA 관련 단체로부터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문춘의 기사로 폭로되기도 했으니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여하튼 그의 어설픈 공세가 오히려 신지로의 지지율 상승에 이바지하는 결과를 낳았죠. JA의 배후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월 11일 슈퍼마켓 체인 아키다이를 경영하는 아키다 히로미치가 한 방송에서 오래된 쌀을 방출하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했는데 이 방송은 관동 지역에서 4.9%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고고 스마일이란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겁니다. 방송 내용 자체가 정부 비축미를 공격하는 내용, 아무래도 최대 광고주인 JA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또한 6월 14일에는 시사통신사 지지닷컴에서 미가타 농가의 시위를 보도했는데 전반적으로 신지로가 추진 중인 해외 쌀 수입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여기서 인터뷰를 한 시위에 참여한 한 농민 아마아키 신고는 농업 관련 시위에 자주 참여하며 인터뷰를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JA의 작전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지로는 야당, 여당, 그리고 JA와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왜 신지로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싸우는 걸까요? 일본의 총리는 우리의 대통령처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중의원들이 선출합니다. 그리고 총리 후보는 제1당의 각 계파가 선출하는 식인데 인사, 예산, 법안 통과에는 반드시 계파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총리가 독단적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는 총리의 능력이 아니라 총리가 계파 관계를 얼마나 정치적으로 조율하는가에 달려있죠.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총리가 바뀌면 한일 관계가 달라진다는 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아요. 일본의 외교 정책은 관료와 정당의 기조에 달린 것이고 정당의 기조는 세력이 강한 계파에 달린 것이니까요. 그러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총리가 되려면 강한 계파에 어느 정도 굽히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는 야미쇼군이라고 해서 최대 계파의 수장이 실질적인 우두머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 정치는 상당히 불안정한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시작은 2023년 말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 주요 계파들이 무너지거나 약화되면서 시작되죠. 원래 일본엔 세이와 정책연구회라는 시마네가 지역구인 호소다 히로유키가 이끄는 최대 계파가 있었지만 호소다가 2023년에 사망하면서 이후 남은 세력이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 완전히 분해되어 버렸고 그 다음 파벌인 아소다로의 지공회, 모테기의 헤이세이 연구회도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기시다 총리가 사임하고 계파색이 옅은 이시바시게로 내각이 출범되었지만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과반인 233석에 못 미치는 191석만을 확보한 상황이 되면서 이시바 내각의 정치적 동력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즉 국민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 7월 참여연 선거는 자민당에게는 정치적 생명선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내각의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자민당의 정치적 수명이 연장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신지로가 여기에 승부수를 던졌다고 봅니다. 저는 신지로가 일본의 정치 공식을 무시하며 기존 계파와 정면으로 승부를 겨룬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참여연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전략. 쌀값 안정화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며 참여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지지를 얻기에 적합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계파가 무너져 마땅한 후보가 없다면 국민에게 신선한 사람을 총리로 내보낼 수밖에 없죠. 총리를 반대 계파, 다른 당에 빼앗기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실제로 그의 아버지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비슷한 방식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당내에는 쇄신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인데
신지로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개혁적 이미지를 구축하여 향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가능성, 정체적 신념에 기반한 행동, 즉 농림수산 대신으로서 쌀값 급등이라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나온 순수한 정치적 의도라는 거죠. 세 번째 가능성, 둘 다. 어쩌면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인의 행동에는 의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일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선 단기적 효과를 보자면 보이즈의 정책은 당장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쌀값 하락과 함께 그의 정치적 인지도도 상승하고 있으며 언론의 주목도 역시 높아진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JA와의 대립심화될 경우 당내 농민족 의원들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만약 총리가 되어도 정책 조율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지로는 이는 국민의 식문화가 바뀌는 것을 막아 결국 쌀 소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지만 눈앞의 이익이 사라진 JA가 이를 납득하기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또한 비추미에는 한계가 있기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지로는 비추미가 떨어지면 무관세로 외국 쌀을 수입한다고 하는 건데 이러면 완전히 논의족과는 전면전을 벌이는 거죠. 아무래도 차기 정치적 행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제가 선거를 위한 단기전이라고 의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참여연 선거에서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농민족 의원들의 공세가 더 강해질 수도 있지요. 고이즈미 신지로의 도전은 일본 민주주의에서 변화가 어떤 식으로 시작되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기존 카르텔에 안주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시스템에 도전한 것이죠. 즉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도약을 노리는 것인데 만약 이번 참여연 선거에서 신지로의 공이 인정된다면 일본 정치의 양상이 크게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세습 바보가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 피곤한 정치인이 한 명 더 탄생하는 거겠죠. 그리고 설령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고 해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점은 쌀값에 고통받는 일본 국민들에겐 행운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